네, 이 상속,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 포함해서 최대 1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상속 관련해서 또 다른 또 팁이 있을까요? 절세할 수 있는 팁, 우리가 네. 꼭 알아야 될 거? 네, 그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에서 그 상가 있죠? 네. 상가는 감정 평가를 받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노원구에 88세 김 씨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시가는 15억, 대출이 6억이 포함되어 있고 기준 시가는 7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담임쌤이 보시기에는 담임쌤이 만약에 김 씨의 상속인이다. 네. 차식이다. 그러면은 이 상속세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가가 10억에서 대출 6억 빼면 9억이고 그 기준 시가로 해도 이제 7억이니까 네. 어차피 10억 이하니까 상속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배우자 공제까지 있으면 그러면 네.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상속세 안 내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순자산이 9억이니까 10억까지 공제가 되면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설령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해도 7억에서 이제 대출을 차감하고 남은 1억이니까 순자산이 상속세는 어차피 나오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는데 상속세 신고 뭐하러 해? 네. 해가지고 귀찮아서 네. 상속세 신고를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안 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네. 저는 꼭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은요. 네. 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노원구 상가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사실 시세가 얼마짜리인지 세무서에서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준시가 7억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상가가 이제 7억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7억으로 이제 이걸 취득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상속세는 안 나왔을 거고요. 네. 감정평가서 찾아가서 15억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러면은 어차피 순자산이 9억이니까 상속세는 안 나오는데 이 상가는 이제 15억으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7억이 아니라 15억에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겠네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는데 뭐하러 상속세 신고해 이러고 있던 사람들은 네. 그냥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상가는 7억으로 결정이 되고 중요한 꿀팁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중에 이 상속인은 7억에 취득한 셈이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상속인이 20억에 판다 이 상가를. 그러면 이제 13억을 먹어버렸잖아요. 13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서를 15억에 받아서 제출했다. 이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거를 이제 15억에 취득한 셈이 되고 상속세는 여전히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 5년 뒤에 이제 2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15억에 취득해서 20억에 판 거잖아요. 양도 차익 5억이. 그러면 양도 차익이 13억이 아니라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은 게 얼마 안 돼서 양도세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10억 미만은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이거 팔 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러냐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하면 당시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억이 되는데 20억에 팔면 금액이 차익이 13억이 되는 거죠. 그 13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내게 되는데 내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만약 15억에 받았다. 그러면 20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5억이니까 세금이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내가 많이 받고 또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상속 신고를 하는 게 나중에 양도할 때 유리하군요. 그죠? 네,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감정평가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는 거죠. 세무서에.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전에 그냥 기준시가로 하면 7억인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5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감정평가는 하는 기간마다 좀 차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은 이게 보통 시세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이분들이 이제 융통성 있게 평가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어떤 시세가 15억이라고 했을 때 모든 감정평가사가 이걸 다 15억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5억으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4억으로 할 수도 있고 16억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시세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감정평가액을 시세인 15억으로 받으면은 물론 상속세가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20억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5억이니까 양도세가 뭐 한 2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감정평가사를 잘 꼬셔가지고 16억이나 17억으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보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16억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까 대출이 6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순자산은 10억이 돼서 상속 공제가 10억이 되면 어차피 상속세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16억에 취득을 한 셈이 돼버리니까 16억에서 나중에 20억에 이걸 팔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4억이잖아요. 4억을 먹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아빠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이 상가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가를 팔면은 4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아까는 15억일 때는 양도 차익이 이제 20억이면 5억이었죠. 5억. 5억이면 이제 양도세가 2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16억으로 하면은 양도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5천 정도 한 세이브가 5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이제 감정평가사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내가 양도세 부분에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좀만 신경 쓰면 나중에 내가 양도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러셨잖아야. 네. 그때 그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기준 시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 한 군데만 의뢰를 받아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부동산의 기준 시가가 10억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10억이라는 건 아마 시세로는 이게 20억 정도 할 거예요. 이런 이제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은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예. 내가 선택사항이 없는 게 의무적으로 두 군데 이상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국세청에서 그 감정평가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두 군데 받아서 높은 걸 하는 건가요? 낮은 걸 하는 건가요?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균액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12억이면 11억이 되겠네요. 네. 이제 물론 두 군데 의뢰했다라는 거는 시가가 20억 이상일 거라고 예상되니까 네. 뭐 20억, 22억이라고 한다면 이제 21억으로 되겠죠. 네. 네, 오늘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절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나니까 우리가 사전에 좀만 신경 쓰고 조정을 하게 되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자식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분도 꽤 줄일 수 있는 팁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미리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리TV 시청자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상속세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미리미리 좀 점검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부모님이 본인들이 직접 먼저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상속세 상담을 가자고 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이게 내가 빨리 죽길 바라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제 50대, 60대 분들 많이 오시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 상속 상담을 받으면 좋은데 자식 입장에서 이 얘기 꺼내기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60세 이상 부모님들은 꼭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상속세 상담을 좀 미리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살 때 세금 내죠. 갖고 있을 때 세금 내죠. 팔 때 세금 내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세금을 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세금들이 있는데 넉넉히 있는 것보다 오늘 배우신 대로 내가 좀만 신경 쓰면 상속세 또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으니까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0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